A4 용지에다가 스케치를 해보고 트레이싱지에 옮겨서 스케치를 한 다음 수채화 종이에다가 이렇게 다시 옮겨주는 과정으로 오늘 스케치를 진행을 할 거고요. 바로 수채화 종이에다가 스케치를 진행을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스케치를 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흰색 양귀비 꽃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제가 프린트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프린트물은 물고기 아트 블로그 수채화 자료실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스케치도 함께 올려드렸으니까 같이 다운 받으셔서 한번 옆에다 놓고 스케치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옆에 사실 그 붉은색 양귀비 꽃이 하나가 더 있는 사진이었어요. 요거는 좀 배제를 하고 얘만 그려볼 건데요. 우선은 이 A4 종이에 있는 것을 A4 용지에다가 스케치를 해보고 이것을 다시 트레이싱지에 옮겨서 스케치를 한 다음 수채화 종이에다가 이렇게 다시 옮겨주는 과정으로 오늘 스케치를 진행을 할 거고요. 바로 수채화 종이에다가 스케치를 진행을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스케치를 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바로 수채화 종이에다가 스케치를 하셔도 되는데 이런 좀 복잡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면 조금 더 깔끔하고 세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생략하고 바로 수채화 종이에다가 따라서 그려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를 하기 전에요. 제가 네임펜으로 여기에 흰색 부분의 꽃을 이렇게 좀 그려서 좀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뒤집혀진 모양들을 좀 먼저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뒤집어진 꽃잎의 모양이고요. 요게 한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뒷부분에 그냥 자연스럽게 요 모양 안에서 꽃잎의 틀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장, 요렇게 한 장, 요렇게 한 장, 요렇게 한 장. 4장의 꽃잎으로 그려볼 거예요. 원본 사진도 같이 올려드리고 제가 요렇게 그려놓은 요것도 스캔을 해서 같이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옆에다 놓고 이제 새로운 A4 용지에다가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크기와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똑같은 크기로 좀 진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자를 이용해서 좀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가로 부분이 10.5cm고요. 자, 여기 세로 부분도 한번 재어볼게요. 10.2 정도 되거든요. 10.2cm 정도 됩니다. 얘를 가운데를 우선은 십자 모양을 좀 그어주세요. 5.25 부분 정도에서 그냥 저는 쉽게 5.5 부분에서 5.2 부분에서 십자 모양을 그어줄게요. 이렇게 그어주고 여기는 5.1 지정을 해서 대충 그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화면에 이 10.5와 10.2 중간에 가운데 지점을 우리가 찾아줬어요. 그래서 요 십자 모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요 양귀비 꽃을 그리면 될 거예요. 한 번 더 정확하게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반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5.1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냥 대충 2.5라고 할게요. 2.5 여기는 5.1 여기는 2.5 왜냐면 여기서부터 2.5가 돼야지 또 여기는 아래쪽부터 2.5를 쟀는데
이 부분을 위에서부터 2.5를 재면 또 약간 삐뚤어지겠죠. 그래서 시작점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또 해주시고, 또 위에 부분에도 또 여기 아래쪽부터 해서 2.5 자세하게 똑같이 좀 이 스케치를 옮겨내는 연습을 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저 반을 또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스케치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 화면에서 10.5, 10.5의 그런 박스를 그려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두면은 이 화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약간 사선으로 약간 비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수평이 잘 안 맞게 보이실 거예요. 그거는 좀 감안하고 봐주시고, 자, 수평을 잘 맞추셔서 10.2 아까 우리가 그려놨던 그 박스 크기만큼 그려주시면 됩니다. 박스 크기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네모 박스를 그려주시고, 자, 또 여기서 중심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또 여기 아래에서 2.5, 또 여기서 2.5를 올려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중심점이 되는 거고, 이제 원본에 그려놨던 이 박스와 똑같이 박스 처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같은 자리에 옮겨주면 돼요. 그림을 옮겨 주실 때는 항상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는 것부터 옮겨 주신 다음에 양 사이드로 퍼뜨려 가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조금 더 쉽게 스케치를 옮겨 오실 수 있고요. 지금은 좀 단순한 스케치여서 그렇지 조금 더 복잡한 그림이라면 그리드를 조금 더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스케치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스케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스케치의 포인트를 잠깐 짚어볼게요. 양귀비 꽃은 이 꽃술이 조금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덮어져 있는 이런 모양들,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나풀거리는 꽃술의 모양들을 조금 정성스럽게 그려주는 것,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하나씩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귀비의 그런 그 주름들이 조금 특징적이에요. 꽃잎은 4장에서 5장 정도로 뭐 장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주름들이 굉장히 미세하고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채색할 때 좀 그대로 표현을 해볼 건데요. 도안을 위한 이제 스케치였기 때문에 이제 주름 표현은 생략을 한 거고,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주름 표현 있죠. 외곽 부분에 그런 꽃주름 표현을 조금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자글자글한 꽃주름의 표현을 저도 다시 그리라면은 정확하게 이거대로 똑같이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큰 굴곡들의 포인트를 주셔서 이런 외곽 형태를 좀 잡아주시고, 이런 사이사이에 잔잔한 주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충 맞춰서 느낌으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A4 용지에 그려놓은 이 도안을 다시 트레이싱지에 옮기고 이걸 또 다시 수채화 종이에 옮기는 과정을 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거를 트레이싱지에 옮기는 과정이 굉장히 좀 번거롭고 좀 귀찮은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자, 피그먼트 라이너 0.05 요거를 사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으로 따라 그려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과정에서 조금 더 미처 그려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그려낸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더 자세히 그려내 주셔도 되고요. 조금 더 뭐 생략해서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치를 한 3번 정도 그려내는 과정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작업이긴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고 세밀한 그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저는 매번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그림에 따라서 이런 방법들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했을 때의 그런 스케치의 느낌이 그리고 그림의 그런 깔끔한 느낌이 잘 표현이 되어서 약간 망설이긴 하지만 이런 방법을 좀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꽃그림 그릴 때는. 중목이나 황목의 그림을 그릴 때는 그냥 그리고 있는데요. 특히 세목에 그릴 때는 이 방법이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이 선을 따라 그릴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 펜을 너무 꾹 누르지 않아도 돼요. 이 트레이싱지가 워낙에 부드럽고 매끈한 질감이기 때문에 이 펜을 그냥 갖다가 쓱쓱쓱 올려주기만 해도 라인이 잘 따라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힘을 거의 주지 않고 선을 따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꾹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에 좀 미끄러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펜을 좀 잘 잡아주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그려줬고요. 이제 이거를 떼어서 이제 이 도안도 같이 떼어내주고요. 이제 이 도안은 이제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뒷면에다가 연필을 먹여줄 거예요. 사비 연필이나 두꺼운 흑연심이 있으시면은 사용을 해주시고, 화판에다가 대고 하시면 그 화판의 그 울퉁불퉁한 질감 때문에 연필이 잘 먹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A4 용지를 하나 깔아주시고 이 트레이싱지를 이제 반대로 돌려주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에 연필을 쭉 칠해주시면 돼요. 칠하다 보면 무심결에 칠해지지 않은 라인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칠해줬고요. 이제 앞쪽으로 돌려보면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요거를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이 수채화 종이에다가 대고 그려줄 건데요. 저는 오늘 이 버킹포드 수채화 종이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세목이고요. 사이즈는 18에 13cm입니다. 이 트레이싱지 우리 만들었던 거를 여기다 잘 이렇게 종이 위에서 비비시면 이제 여기 먹선이 다 종이에 묻게 되겠죠? 그래서 살짝 들어 올려서 원하는 위치에 맞춰 놓고 테이프를 이용해서 딱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붉은색 볼펜을 사용해서 그대로 따라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0.38 볼펜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0.5는 조금 두꺼운 감이 있어서 이런 얇은 선의 표현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0.38 그 얇은 볼펜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벌써 우리가 3번째 스케치를 옮기는 과정이기도 하고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집중력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조금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려보도록 합니다. 집중력이 너무 안 된다면 조금 쉬었다가 그려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좀 쉬었다가 해보니까 오히려 텐션이 떨어져서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력을 아주 끌어올려서 바로 이 과정을 첫 단계 스케치, 그 다음에 옮기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 트레이싱 작업까지 그냥 아예 한 번에 다 하고 있어요. 이 붉은색으로 하는 이유는 내가 어디를 스케치를 했고 안 했고가 이렇게 확실히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색깔 있는 볼펜으로 하는 게 좋고 푸른색이랑 이런 검정색보다는 확실히 표시가 더 잘 나기 때문에 붉은색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면서 이렇게 잘 옮겨지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0.38이어도 상당히 두꺼워요. 특히 이렇게 수술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집중적으로 그려야 되는 부분에는 연필선이 굉장히 몰리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워지거든요, 선이. 그래서 이런 데는 뭐 한 줄씩 그린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좀 조정을 하면서 그려주시면 돼요. 나중에 조금 더 먹선을 연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한 번 더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세심하게 그려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요 작업을 하실 때는 조금 볼펜을 살짝 좀 꾹꾹 눌러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연필선을 조금 지워낼 때 종이에 조금 자국이 생기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연필선이 지워지더라도 연필 자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기가 편하거든요. 이런 작업을 저도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송곳으로 그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조금 고난이도인 것 같아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더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지저분하죠? 안 그린 곳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빠짐없이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이제 여기 굴곡을 맞춰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다가 사실은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돼요. 중목에도 제가 이 방법을 써봤는데 그 중목에는 그 종이에 요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꾹꾹 누른다고 해도 이렇게 튕겨나가요. 이런 선들이. 그래서 이 스케치 선 따라서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는 대로 스케치가 나간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세목은 종이에 요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가능한 거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순간에도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몇 번은 이거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거든요. 근데 흐름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참고 해봅니다. 약간 이 부분 할 때 약간은 후회하기도 해요. 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이 작업을 이 과정으로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이거 그릴 때마다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채색을 딱 들어가는 순간 그래도 이렇게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꼭 해요. 그래서 그 느낌 때문에 세목에 그릴 때는 또 매끈한 또 중목도 매끈한 종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릴 때는 힘들지만 이 방법을 꼭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 얼추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종이를 떼어내 보겠습니다. 보면은 좀 두껍죠? 두꺼운데 이제 요거를 조금 연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리더블 떡지우개를 사용해가지고 연하게 만들어 줄 건데 떡지우개를 이렇게 지렁이처럼 길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좀 평평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평평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울퉁불퉁하면은 지워지는 그 느낌이 또 울퉁불퉁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바닥면으로 이렇게 일단 여기가 평평하게끔 만들어주시고 여기를 살살살살 그쵸? 지워내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했던 부분이고 한번 이렇게 지워내니까 옅어지죠? 그쵸? 복잡해서 이거 그릴 수 있을까 했던 건데 이렇게 잘 연필선이 뭉쳐있던 게 좀 없어지면서 정리가 싹 됩니다. 사실 이것도 조금 평평한 책상면에다가 놓고 하면 좋은데 이젤에다가 지금 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기는 해요. 이렇게 됐죠. 지금 여기 살짝 보시면은 제가 아까 힘을 살짝 줬기 때문에 종이가 살짝씩 엠보싱 들어간 것처럼 약간 파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요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내도 스케치가 막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좀 볼펜을 좀 눌러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우개를 좀 넣어놓고요. 자, 요번에는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음영이 있어요. 이렇게
밝고 어두운 음영들이 있는데 요거 표현을 조금 해볼 거예요. 얘네들을 하고 채색을 들어가는 거랑 안 하고 들어가는 거랑 흰색 꽃은 조금 그 무게감이 약간 틀려요. 그리고 채색의 방향성 훨씬 더 잘 잡히거든요. 왜냐면 색깔이 있는 꽃은 그냥 붉은색을 칠하면서 밝고 어둠을 잡아주면 되는데 흰색 꽃은 흰색을 남기면서 우리가 그 그림자를 채색을 해줘서 흰색을 남겨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이드를 조금 만들어주고 시작하는 게 좀 좋습니다. 또 이 연필이 물에 녹으면서 조금 더 차분한 그런 느낌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요 아래쪽 부분에 이제 조금 명암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기둥의 어두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연필로 우리가 명암을 넣을 때 막 데생할 때는 막 이렇게 넣는데 우리는 수채화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살살살살 문질문질 비비는 느낌으로 구름을 뭉글뭉글 그린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세게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너무 진하게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앞에 그 수술이 하나가 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요 스케치는 조금 살려주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원통의 느낌도 있지만 사실 살짝 세로 결의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같이 좀 잡아주고요. 여기 아래쪽에 그림자 같은 이런 느낌들도 살짝씩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느낌들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해주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샤프 속에는 HB 그 펜테일 샤프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부터 이제 좀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어두운 꽃잎에 그런 방향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힘 조절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연습을 좀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하게. 자, 여기는 이제 밝은 부분, 그쵸? 밝은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살짝 어두운 부분이죠. 모든 걸 다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이 꽃잎의 결의 방향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필로 미리 좀 표현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자, 이런 방향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큰 그림자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방향들, 이런 것들을 샤프가 사실 조금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날카롭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 또 문질러 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살살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느낌만 표현하고 들어갈 거니까 꽃잎의 결, 그쵸? 결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 이렇게 조금 큰 포인트들만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여기서도 이제 이런 방향인데 가장 큰 지금 음영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쪽으로 이렇게 좀 사라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요거 아래쪽에 이제 여기 꽃잎이 조금 어둡잖아요. 이런 것도 약하게 이렇게 좀 깔아줍니다. 음영을. 음영을 조금 이렇게 좀 넣어주고 시작을 하면은 크게 막 어두운 색깔들을 넣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제 여기도 이제 뒤집혀진 부분 여기만 조금 더 만져줄까요? 뒤집어진 부분들은 조금 더 진하니까 이번에는 음영을 살짝만 깔아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스케치를 전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양귀비 꽃을 좀 자세한 과정으로 해서 스케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어요. 자, 이런 방법으로 정확하게 스케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다음번에 다른 그림, 다른 꽃 그림들도 이런 식으로 응용하셔서 스케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흰색 꽃을 좀 더 세밀하게 채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채색을 만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거고요.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견고하게 색을 쌓아 올리는 방법 이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방법으로 또 채색을 한번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도안 가지고 스케치 연습 꼭 해보시고요. 저와 다음 시간에 같이 채색을 예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